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그동안 거의 매일 북한 소식 알려드리다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는 바람에 이 북한 소식을 매일 알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에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북한 소식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박정천이가 완전히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군부의 파워가 지금 다시 또 좀 변화가 생겼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백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힘의 주체가, 힘을 싣는 주체가 어딘지 한번 보겠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모내기 시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이 협동농장의 황당한 일, 그리고 어쩌면 이게 북한이 올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전역은 지금 모내기가 한창이어야 할 농번기입니다. 하지만 주요 협동농장의 주민 출근율이 50% 수준에 불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자 출근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져 올 가을 재앙에 가까운 식량 위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 각 협동농장에서 모내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재와 농기계는 물론 심각한 인력 동원 문제까지 겹치면서 모내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3월 벼 냉상 모판 파종이 마무리되면 그 직후에 논을 제외한 기타 경작지에 밀과 보리 파종, 벼 육묘, 감자와 채소 등을 심는 등 4, 5월부터 농업 전 분야에 엄청난 인력 동원에 들어가는데요. 담당 조직인 각 협동농장은 물론 농번기 작업 지원을 위한 각 부대와 기관, 학교에서 파견되어야 할 인력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은 노동자와 사무원, 여맹, 학생 등 도시 사람들의 노력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고 각 농업 현장에서는 필요 인력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라며, 지금도 문제지만 이제 곧 모내기가 집중되는 시기, 인력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소와 공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민족 최대 경축 기간을 선포하고 각 주요 행사와 특별 공급을 위해 기업소와 공장 등 각 사업 단위에 엄청난 물자와 자금 조달 과제를 부여하고 갈취해 왔었는데요. 기업소와 공장 노동자들은 당국이 지난해 협동농장들에서 추수 이후 거의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간 것처럼 자신들도 일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갈취뿐이라며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국은 당근 대신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협동농장에 출근하지 않고 일명 떼기밭이라는 개인 텃밭과 그 텃밭에서 나온 작물을 몰수하는 한편, 출근을 거부한 농민과 노동자들은 탄광과 상간오지 건설 현장 등 험지로 보내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주민들을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발감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올 가을 고난의 행군은 꽃길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난 태양절 행사,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열병식 할 때도 그렇고 태양절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아무도 안 끼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태양절 이후에 북한 전국 각지에서 고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고열 환자 누굴까요? 저는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대량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또 이 강 건너, 압록강 건너 이 단둥 지역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으로 제대로 침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10월 추수를 하고 나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가지고 2개월치 식량밖에 못 받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동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 최소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작물을 가지고 줘야 되죠. 그래서 쌀,
쌀 끝나면 보리 끝나면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1년을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을 줘야 되는데 그냥 2달치만 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동농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내가 저기 가봐야 받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텃밭, 떼기밭이라고 하죠. 이게 과거 80년대, 90년대 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협동농장에 가서 일하는, 즉 협동농장의 단위 생산량하고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떼기밭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떼기밭, 마당, 과거에는 그냥 마당이었죠. 그런데 이거 인정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당에다가도 일궈가지고 작물 심고, 그런데 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이 떼기밭, 텃밭으로 인정해주는, 개인 소유로 인정해주는 이 텃밭의 단위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협동농장에 가서 일해봐야 나라에서 다 뜯어가고 2달치밖에 안 줘.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 노동력으로 집에 떼기밭,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어디 저 산에, 산기슭에 이런 데 가서 빈 땅이 있으면 그거 좀 꽃갱이로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먹는 거 내가 자급자족하니 더 나아. 그럴 바에 나는 출근 안 해. 이렇게 해서 얼마 전만 해도 50%가 출근하던 게 지금 10%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모판 정리하고 모내기 작업, 지금 이제 좀 일찍 모내기 하는 그런 논에서 지금 이미 모내기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안 온다 이겁니다. 그 안 오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작년에도 최악의 식량난이었는데, 그래서 2달치밖에 식량을 못 주는 황당한 한이었는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4, 5년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시기가 어쩌면 꽃길이었다. 올해는 더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허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죠. 자, 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정부 한번 빡 쪼아버리고 또 이 심리전 작업 쫙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북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북한을 이렇게 비참하게 계속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중국 아닙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과의 교역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며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북한의 주요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도 천지개벽에 가까운 발전을 보여왔는데요. 그 배후에 중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주요 우방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비확산 노력을 주도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으며 북한 등 불량 국가들에 대한 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미 상원이 비확산 체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의 주요 무기 기술들을 이전하고 있다며 NPT 레짐 하에서 이런 행동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중국의 지속되는 핵무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위협적 군사활동,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대한 미사일 기술 이전과 이들 국가에서의 중국 결사체들의 확산 등의 행위가 미중 관계를 악화시켜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오는 8월 NPT 검토회의에서는 각국의 핵무기 확산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핵안보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전 세계 핵무기 숫자를 더 줄이고 특히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핵 감축과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은 중국과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오는 8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NPT 재검토 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4월 중국 싱크탱크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료처럼 중국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어서 NPT 평가회의 이전에 중국의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뭐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북한의 핵 기술, 핵 능력을 중국이 뒷받침해주고 기술 지원 뭐 이런 거 다 해주고 있다. 그런데 NPT 핵 확산 이 금지 조약 이 재검토 회의 하는데 이걸 이제 매 5년마다 해요. 재검토 회의는 뭐냐?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이 NPT가 유지되어 왔고 또 여기에서 또 그 NPT 체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은 이런 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해서 개선할 것이며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 NPT 체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결의하고 또 토의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자라는 결의안을 하는 겁니다. 중국 이제 때려잡자 그 말인데 자 중국이 북한의 저런 폭주를 뒤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트럭들 다 중국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트럭들의 종류가 발사 트럭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죠.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량도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이런 거 자체 생산하는 라인, 기술 없죠?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하면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NPT 체제 핵 확산 금지하자라고 하는 NPT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미사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최첨단 이 금속재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부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둥을 통한 이 육상 교역로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막혀 있었는데 그래도 바다에서의 해상 교역 이런 것들은 이 불법 교역을 계속 해왔었죠. 그럼 바다에서의 불법 환적 이런 것들이 뭐 석유나 이런 연료뿐만 아니고 이런 핵무기 기술 그리고 핵무기 부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밝히면서 중국을 강력 비난하자. 그렇게 해서 이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더 이상 폭주하지 못하도록 막자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자신들의 컴포넌트로 본다. 나의 어떤 자산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그리고 저들의 무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그래서 쟤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베이징으로 포신을 돌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쟤들은 완벽하게 나의 휘하다. 적어도 뭐 북한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중국에 있는 카네기 칭화 연구센터 여기 이제 카네기에서 돈을 대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칭화가 있다고 해서 이 친정부적인 중국 정부 대변적인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의 커넥션을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반드시 중국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리병철이 원수 계급장을 달고 화려하게 복귀한 것을 두고 북한군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 국가 전략이 군부 주도의 강경 노선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비상방역에 대한 중대 사건 이슈로 권좌에서 밀려났던 리병철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으며 이 때문에 한때 끈떨어진 조롱박 신세라는 오명까지 썼던 그의 복귀가 북한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5월 6일 보도했습니다. 리병철은 지난해 6월 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2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국가 비상방역에 대한 중대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되어 당 군수공업부로 밀려나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박정천과 함께 주석단에 오른 그는 박정천과 마찬가지로 원수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이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직위도 회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NK의 북한군 내부 소식통은 군사와 군수가 나눠진 상황이다. 작전 지휘 분야는 박정천, 군수공업 분야는 리병철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리병철의 복권을 위해 5인 체제였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하나 더 늘려
6인 체제로 개편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2명의 군부 인사를 포진시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를 위협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대외 강경 노선을 천명한 최근 김정은의 발언에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더욱 강화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인지, 또 군부에서의 박정천 독주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반대파의 포석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군부 강경파와 이를 지원하는 중국, 그리고 권력투쟁 등으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작년 여름에 쌀 수입하다가 걸려서 방역을 위반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완전히 그냥 좌천시켜버렸던 이병철. 그전에는 리병철이 당 군정지도부 등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군정지도부가 이제 이 장령들, 즉 장군들 감시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독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박정천이 급부상을 하고 그 시점에 이제 리병철이 또 박정천하고 리병철이 쌍두체제로 좀 가다가 리병철이 둘 다 좀 낙마 잠시 했다가 박정천 금방 복귀하고 리병철은 지금까지 밀려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군부 강경파와 당의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저는 한 세력 내에서 똑같은 계급을 단 2명이 동시에 설린 우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자, 원수 계급장을 단 둘이가. 그래서 리병철과 박정천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인사들인데, 그래서 박정천이 군부를 너무 독점하니까 이 당 세력들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 견제 차원에서 리병철을 복권시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충성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복권시키든지, 이런 제3의 세력이 개입이 되어서 리병철을 복권시켜서 박정천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리병철은 군정, 박정천은 군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누어서 군의 권력을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 군의 권력이 워낙 비대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뭐 원수, 야, 뭐 이 원수가 북한에, 여기도 대원수.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북한에 막 3명씩이나 있고, 이런 거 정말 처음 보는 일이죠. 거기다가 리영길 국방상, 과거에 뭐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하고 이 작전 분야에서 컸던 사람인데, 이 리영길 국방상도 대장에서 지금 차수로 진급했어요. 그래서 군 전체에 아주 대폭적인 이 계급의 인플레이션, 진급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군부가 더 득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당을 누르고 있는데, 단 리병철과 박정천이 둘이 설린 우호 관계냐, 사이좋게, 그래 정천이 자네는 작전 분야 맡아, 나는 군정 분야 맡을게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이 위너스 테이크홀 해서 이 군 분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냐, 뭐 라는 분석을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인류의 본성을 봤을 때 같은 조직 내에서 이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둘이서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경쟁이 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냐, 그 경쟁의 주체가, 시키는 주체가, 아니면은 중국이 충성 경쟁을 시켜서 자, 누가 더 나에게 충성을 더하는지 보고 내가 넥스트로 삼아주겠어 라고 하는 충성 경쟁을 시키는지 한번 두고 볼 일인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북한의 상황 관리 잘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북한을 레짐 체인지를 위한 공작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안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